안녕하세요. 동국대 YC 캠퍼스의 한지연입니다.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쿠차라는 고대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구마라 집스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때 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쿠차로 돌아온 구마라 집스님이 한동안 대승경전을 수학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구마라 집스님이 머물면서 수학했던 그 사찰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사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쿠차에서는 사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쿠차라는 국가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 그리고 천산 산맥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룰 정도로 풍부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고 국가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곳 쿠차는 물이 아주 부족한 곳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물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천산산맥의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 왕성이라든가 혹은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천산과 가까울수록 물이 풍성했던 겁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는 이 국가, 그리고 그 모래바람 속에서 모래를 털어내기에 급급하면서 맑은 물을 찾는 이 사람들. 그런데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쿠차에서는 왕실 사람들 혹은 귀족들이 사원을 짓는 데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환경에 있던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사원을 좋은 곳에 짓는 데에 어디다가 지었을까요? 바로 사막 주변에 있는 국가였고, 또 물을 항상 찾는, 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물이 가장 풍성한 곳인 천산산맥 가까이에 사원을 짓고 귀하디 귀한 부처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도 이미 산에 굴을 파서 석굴서원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쿠차에서는 바로 이 천산을 이용하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산줄기에 석굴사원을 조성했던 겁니다. 그렇게 조성된 석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석굴이 바로 키질 석굴이란 곳이고, 바로 이곳에서 구마라 집스님이 머무르셨고요. 현재 신장 위그르 자치구 쿠처현에 위치한 키질 석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산산맥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키질 석굴 어떻게 가냐고요? 여길 가기 위해서는요, 우르무치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쿠처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는데요. 천산의 모습, 또 타클라마칸 사막의 어떤 지형을 한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비행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우리 밤하늘을 봐도 잘 볼 수가 없죠.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낭만적으로 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를 이용했냐고요? 저는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교통수단 그리고 버스까지도 이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좀 편한 거는 비행기고요. 좀 고생스럽긴 해도 기차로 이동했을 때의 기억이 가장 잘 남아있기는 해요. 어느 쪽이 되었든 쿠처에 도착하게 되면, 제가 20여 년 전, 10여 년 전 이렇게 갔을 때에도 숙박시설에서 명단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요. 겨울에 가면 외국인 명단으로는 10손가락에 드는 순서였고, 여름에 가면 한 3, 4번째 정도 이렇게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질 석굴을 함께 들어가 보시는 분들 꼭 한 번은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국의 기상을 확인하고 가시길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조한 봄에 사막의 바람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황사로 뒤덮는다라는 오명을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황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겨울이면은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폭설을 유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천산산맥 가까이에 위치한 키지석굴 부근에 가면은 이 인공 폭설로 인해서 제 키만큼 눈이 쌓이곤 해요. 그래서 기상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때 갔던 저의 경우에는 키지석굴 안에 한 이틀 정도 갇혀 있기도 해서 그 덕분에 그곳 연구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좀 자연스럽게 석굴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겨울에 쿠처 시내와 7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기상 확인 한번 꼭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어떤 곳에서 수학하셨는지 따라서 들어가 보실까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은 키지석굴 전경입니다. 지금 현재 쿠차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자신들의 선조가 동아시아 사람들의 그 삶을 전반적으로 바꾼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마라집 스님의 동상을 세워놓았죠. 키지석굴은 현재 굴 번호가 매겨진 것으로는 총 236개의 석굴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석굴이 더 발견되면서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은 석굴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천산산맥의 골짜기를 따라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서 석굴이 조성이 돼 있어요. 예배용굴,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공간이 아닌 우리 지금 사찰의 금당과 같은 그런 굴은 주로 서쪽 편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그 예배용 굴로 갈 텐데 구마라집 스님도 매일 이곳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또 수학을 하셨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키지석굴의 가장 유명한 17굴입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구조부터 벽화의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잘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17굴 같은 석굴이 대다수 분포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들어섰을 때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와닿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석굴의 구조였어요. 석굴 전체 면적에서 뒤편으로 3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곳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 부처님은 인도의 후기 석굴처럼 불탑 앞에 불상을 모신 것처럼 기둥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어요. 석굴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이셨던 부처님께 예를 올릴 수가 있었고요.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기둥 양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부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를 올리는, 다시 말해서 우요삼잡, 오른쪽 어깨를 부처님을 향하고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향한 예를 올리면서 뒤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중심 기둥의 뒷공간에는 바로 부처님의 열반상이 모셔져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석굴에 들어서자마자 배웠던 현세의 부처님,
그리고 뒷공간에서는 부처님의, 현세 부처님의 죽음, 그러니까 열반이죠. 그리고 다시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나오고 보니 양쪽 석굴 벽면에 가득히 부처님 전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 알려진 부처님의 본생담은 대략 547편 정도 되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석굴 안에 가득 채운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다양한 그런 본생담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정된 벽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본생담을 표현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듯이 마른 목골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자타카 본생담에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스토리 전체를 대변하게끔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 이 많은 마른 목골 안에 정말 다양한 본생담을 그려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본생담 이야기를 보면서 쿠차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그 부처님의 본생담을 알고 있었을까? 또 알고 있는 본생담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른 목골의 프레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등등 과거 쿠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들어왔던 입구를 통해서 다시 외부로 나가려고 할 때 또 한 번 머리를 징하게 울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석굴 입구의 윗벽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모든 건물마다 출입구의 출입문 윗부분에 비상구 표시를 해두죠. 깜빡깜빡 여기로 나가세요. 고로한 그 공간 속에 도솔천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미륵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등등 미륵 육부경 말고도 장하암경에서도 이미 미륵 부처님은 여자 나이, 뭐 사람들의 나이가 8만 몇 세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 여자 나이 500세에 씹가는 그런 세상이 오면 미륵 부처님은 출현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디에 계시죠? 도솔천에 계시면서 설법을 하고 계신 부처님이시죠. 미래세에 출현하신다는 그 미륵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석굴에서 나갈 때 뵐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인 거예요. 이곳 키즈 석굴에서는 전생의 부처님 또 현세의 부처님과 현세의 열반에 드신 부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부처님 이렇게 3세의 부처님을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인도, 서북인도, 동아시아 전체를 아무리 눈 씻고 돌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3세의 부처님을 한 번에 뵙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키지 석굴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키지 석굴에 들어섰을 때 제가 3가지에 놀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색채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감이나 크레파스 이런 도구에서 파란색을 사용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란색은 고작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한 3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많은 색깔 가운데 가장 늦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 파란색을 3세기, 4세기에 벌써 이런 파란색을 사용했다는 점은 전 세계 그 어떤 예술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나 선명한 파란색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만 간직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라피스 라줄리라는 보석을
갈아서 안료로 사용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이 라피스 라줄리는 아프가니스탄 부근에서만 채취가 가능했고, 그래서 정말 흔치가 않았던 거죠. 흔치 않았으면 위에 이제 뭐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흔치 않은 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더더욱이 값비싸게 그렇게 팔리는 보석이었는데, 이곳 쿠차 석굴에서는 이걸 갈아서 썼어요. 석굴 안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색채를 사용하기 위한 안료로 활용이 됐다는 것은 이곳을 지나가던 상인들이 불사에 공양을 했든, 혹은 이 상인들을 통해서 라피스 라줄리를 다시 구입해서 쿠차의 황실에서 이것을 불사로 공양을 했든, 어쨌든 간에 엄청난 신심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이 바로 쿠차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는 석굴 안에서 직접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놀랐던 점은 석굴을 나왔을 때입니다. 석굴을 나왔을 때 그 펼쳐지는 자연 환경이었는데요. 사계절 모두 이곳은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아시스 국가였던, 그래서 물이 귀하디 귀한 쿠차에서 물이 가장 풍성한 지역을 불교 교단에 희사하고 또 석굴을 조성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라피스 라줄리만큼이나 엄청난 신심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내가 확보해서 물도 확보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불교 교단에 희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생활 자체가 불교적인, 그리고 불자로서 가장 어떤 최상급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쿠차의 사원 위치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 키질 석굴에서 나와서 당시의 황실에서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는 쿠무툴라 석굴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쿠무툴라 석굴은 황실에서 조성을 했다시피 황실 사찰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석굴이다 보니까 키질 석굴만큼 석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오륜동이라고 해서 정말 딱 5개의 석굴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절벽의 중간 높이쯤을 뚫고 들어가서 5개의 석굴을 조성했죠. 각 석굴 앞에는 5개의 석굴마다 서로 이어주는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호수 같은 그런 풍광이 펼쳐져 있어요. 이 얘기는 곧 쿠무툴라 석굴도 나도 가보고 싶다, 그 풍경이 정말 괜찮은데? 라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물이 정말 풍성한 지역이라면 모두 불교 교단에 희사한 그런 증거로 작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풍경이 좋다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황실부터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심, 또 자신들의 어떤 삶을 양보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쿠무툴라 석굴은 여름에는 굉장히 깊은 그 호수 같은 물이 굉장히 깊어서 이 깊은 물을 피해서 주변을 돌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호수 물이 얼어서 호수를 가로질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 호수를 가로질러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가끔 단단하게 얼지 않은 곳이 있을까 봐 좀 염려돼서 돌을 이렇게
똑똑 던져가면서 조심조심 들어갔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금 이곳에 간다 그러면 계절을 선택하라 그러면 전 겨울에 다시 갈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돌아 들어가면 지치고, 또 겨울은 사실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릴 적 얼음 개울물 위에서 놀던 추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서 저는 겨울이 좋은데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과거의 쿠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쿠차는 자신들의 역사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듯합니다. 쿠차 고성은 이들에게 선조들이 세운 성벽, 그래서 뭔가 내가 보호해야 하고 우리의 역사다라는 그런 인식보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저 쓰레기를 버리기 좋은 적합한 장소로 전락을 해버린 상태고요. 불교 국가였지만 지금 현재는 무슬림들이 가득 찬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쿠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교가 전해지던 시기의 과거 모습입니다. 적어도 13세기 후반부터는 무슬림의 도시로 바뀐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죠.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교를 전하는 일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첫 발걸음으로 오늘 말씀드린 키즈, 쿠무틀라 석굴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불교 유적이 아직 남아있으니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지금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에서의 불교를 서쪽으로 이 통과하는 쿠차를 넘어서 다시 인도까지 전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함께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